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아프리카 아이들의 사진이에요. 저희가 TV나 책 속에서 쉽게 접하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하죠. 이런 이미지들을 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2018년 2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4일 만에 마다가스카르라는 미지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사진들 속 이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만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눈물을 자아내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제 안에 동정심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제가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다가스카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시는 게 있죠? 어떻게 우리가 마다가스카를 접했었죠? 영화, 맞아요. 영화, 애니메이션. 저 어렸을 때도 되게 마다가스카 그 애니메이션 좋아했었는데요. 동물들 되게 많이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아시죠? 제가 그 영화로만 보던 마다가스카에 직접 가보니까요. 진짜 영화 속에서만 보던 사자, 기린, 하마, 그리고 얼룩말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시죠? 저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마다가스카에는 이런 맹수들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해요. 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영화 줄거리를 찾아보세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다가스카르에 가보니까 그곳에는요, 아주 큰 채석장이 있었어요. 이런 채석장에서 어린 청소년부터 노인들까지 하루 종일 돌을 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부들은 하루 종일 이 돌을 캐는 일을 해도 1달러? 많으면 2달러 남짓 번다는 거예요. 1급으로요. 그리고 이 인부들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달러를 벌다 보니 아이들을 교육시킬 그런 형편이 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채석장에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세운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꿈의 학교라는 이 학교에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이러한 아이들의 이야기, 채석장에서 방황하던 아이들이래, 그리고 그래서 이런 학교를 세웠대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꼭 한국에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대학을 갓 졸업한 내가 대학 때 영어와 미디어를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사진을 많이 찍게 되었어요. 너무 예쁘죠? 제가 이러한 사진들을 많이 찍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알려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은 일종의 사명감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영어 공부도 하고 쉬는 시간이면 같이 놀기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이렇게 아이들과 지내고 있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쿵 하고 다가온 거예요. 정말 이상하다. 분명 이 아프리카에 불쌍한 아이들을 내가 만나러 왔는데 왜 불쌍한 아이들이 없지? 분명 사진 속에 그 아이들을 만나러 온 것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불쌍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그냥 예쁜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이 저에게는 너무 큰 혼란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머나먼 아프리카 땅에 그 불쌍한 아이들을 만나러 왔고 그 아이들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죠. 왜 나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했을까? 그런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다시 돌아가도 저는 그랬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저희같이 그냥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직접 가지 않는 이상 아프리카 아이들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미디어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TV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을 만나나요? 바로 이런 아이들이죠. 궁금했어요. 왜 항상 아프리카 아이들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슬픈 음악과 함께 나왔을까? 왜 항상 아이들은 울고 있었을까? 왜 그 담담하게 전달하는 나레이션이 내 마음을 울컥하게 했을까? 제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런 사진과 영상들이 빈곤 포르노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때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빈곤 포르노는 보시다시피 가난을 극단적으로 묘사하면서 측은함을 유발하고 모금을 유도하는 광고를 말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아프리카 아이들 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아이 아닌가요? 아니면 이렇게 화면이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호소하는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이 아이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게 모두 이런 빈곤 포르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빈곤 포르노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오로지 가난이라는 관점에서만 묘사하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동정심과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또 아프리카 아이들과 우리는 조금 달라. 아프리카 아이들은 이렇게 항상 비참한 인생, 이렇게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을 거야 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직접 만난 아이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내가 만난 아프리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권리와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제가 수업 중에 전교생 아이들에게 이날은 우리가 꿈을 그리는 날이야 라고 정했어요. 막연하게 그냥 궁금해서요. 꿈이라는 것은 조금 진부한 소재이긴 하지만 또 자라나는 아이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은 종이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는 얘들아 한번 꿈을 그려봐. 그리고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지 않을래? 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진지하고 또 즐겁게 자기의 꿈을 그려나갔습니다. 고학년 아이들은 보시다시피 글을 조금 쓰기도 했고요. 제가 이날이 끝나고 모든 종이들을 다 걷어서 집에 와서 제가 그날 찍은 사진들과 또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는데 이 아이들의 꿈이 우리의 꿈과 다르지가 않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조금 다르니까 경험과 문화의 차이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흥미와 재능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다는 점이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요. 분명 아이들의 꿈을 보고 있는데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여자아이들 중에서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아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이 나라에 배움을 얻지 못한 사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글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만피우 누나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치과 의사가 되면 충치를 치료해주고 이를 뽑아주고 또 이를 닦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닦는 법을 알려주고 칫솔이 없는 사람들에게 칫솔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다가스카르에는 아직도 이를 닦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칫솔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판사가 되고 싶은 해닌스와 또 버스 안내원이 되고 싶은 프레드릭. 이 아이들의 꿈을 보는데, 이 아이들의 꿈 모습을 보는데 점점 이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나라가 보였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꿈을 한번 알려보면 어떨까? 이 아이들을 굳이 가난하고 희망 없는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이 꿈과 학교 생활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살아가는 아이들, 또 꿈을 가진 아이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이들이라면 저를 그렇게 나타내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해도 나를 너무 희망 없고 불쌍하게 묘사하기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았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미카엘처럼요. 미카엘 대통령이 돼서 되고 싶은 일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너무 행복했던 한 학기가 지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다 모아서 본격적으로 아이들의 꿈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함께 마음을 모은 팀원들도 생겼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작은 마다가스카르의 작은 학교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아프리카 곳곳에서 아이들이 그 꿈을 이루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팀 이름을 아프리칸 미라클 아미라고 명명했어요.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중 하나는요, 절대 아이들을 불쌍하게 연출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자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제품들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꿈을 담은 포토 에세이,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만 디자인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좀 몇몇 디자인은 좀 터무니없이 황당해요.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생명체 뭘까요? 저 아직도 몰라요. 강아지 나왔습니다. 강아지라는 의견도 있고요. 소, 바퀴벌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만 아직도 이 정체를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그림을 그대로 담은 이유는요, 그냥 사람들이 빈곤 포르노에서 가져던 편견과 시선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냥 꿈을 꾸는 아이들로 바라봐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나와서 하려는 얘기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보셨던 TV 속의 그 아프리카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모두 가짜예요.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만 진짜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TV 속에서 보셨던 그 모습들 거짓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누리고 있는 무언가, 예컨대 교육, 의료, 음식, 위생, 깨끗한 물 등을 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만난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말랐고 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접촉을 할 때면 그 아이들에 있는 벼룩이 저한테로 다 옮겨와서 저를 물곤 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제 몸에는 그 흉터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병원에 가서 쉽게 나을 수 있는 그 병들도 이 아이들에게는 목숨을 앗아가는 병이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는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아이들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들 중 하나는요, 야, 사진 잘 봤어. 근데 걔네 아프리카 애들 안 같더라? 걔네 아프리카 애들 치고 좀 사는 애들 같더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아프리카 아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시간 저희만큼은 아프리카 애들 같은 거, 아프리카 애들 다운 거, 그런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보더라도 20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학벌로, 가정 환경으로, 또 취업 여부 등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전체 인생을 규정하고 제한하잖아요. 근데 그게 싫잖아요. 아프리카 아이들도 가난한 아이들이라고, 또 희망 없는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묘사되기보다는 나와 다를 바 없이 꿈을 꾸는 아이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들로 바라봐주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아프리카 아이들을 힘없고 불쌍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우리와 다를 바 없이 꿈을 꾸는 아이들, 또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시선이 먼저 바뀌어야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빈곤 포르노가 사라지고 올바른 후원 문화가 생겨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주체로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그 변화와 시작은 그 시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